울주군 소식지 행복울주 2025년 가을호 볼륨 148 울주의 가을. 울주의 가을은 대자연의 합주. 바람이 영남 알프스 억새의 현을 타면 황금빛 물결, 부드러운 교향곡이 펼쳐진다. 반구대 암각화 속 피리 부는 사나이는 멋들어진 선사의 환상곡을 들려주고 장단을 맞추듯 대곡천 물길이 휘감아 돈다. 밤의 진화 바다, 명선도 화려한 불빛이 낭만의 피아노 선율이 되어 일렁이면 파도가 찰박찰박 노래한다. 울주 추억의 노래를. 기획 특집 울주, 추억 속으로. 영남 알프스 가을 세계 향연. 은빛 억새 오색 단풍 바람이 품은 빛의 변주. 영남 알프스의 가을은 바람과 세계 향연이다. 바람에 일렁이는 은빛 억새가 장관을 이루고 울긋불긋 오색 단풍이 화려한 자태를 뽐낸다. 영남 알프스는 가지산을 중심으로 간월산과 신불산, 제약산 등 해발 1000m 이상 9개의 산이 수려한 산세와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고 있어 마치 유럽의 알프스처럼 아름답다는 의미에서 불리게 된 이름이다. 2015년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에 알프스를 넣어 등억알프스리가 되면서 공식적인 지명이 되기도 했다. 화려한 억새 물결, 걸음마다 탄성. 특히 영남 알프스, 신불산, 억새평원은 울산 12경 중의 하나이면서 국내 최대 억새 군락지로 알려져 있다. 해발 1000m 산 정상에 펼쳐진 광활한 억새 물결 앞에 서면 감탄이 절로 난다. 9월 하순부터 10월 중순쯤이 절정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간월제다. 영남 알프스의 가을은 어디서든 탄성을 자아내지만 특히 간월제에 서면 눈과 마음이 저도 몰래 오래오래 머문다. 간월제는 달이 넘어가는 마루 고개라는 뜻으로 신불산과 간월산 능선이 서로 만나는 해발 900m 상당의 지점에 있다. 가을이면 탁 트인 넓은 능선을 따라 이 일대가 온통 억새로 뒤덮인다. 하늘과 맞닿아 있는 억새의 바다가 시간에 따라 은빛 금빛 파도처럼 일렁인다. 산행 초보자에겐 쉽지 않은 길일 수도 있지만 간월제에 일단 오르기만 하면 눈앞에 펼쳐진 풍경의 감탄사를 연발하며 지상에 녹오는 순식간에 잊어버린다. 골짜기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사그락사그락 귓가에 내려앉는 억새의 속삭임에 마음도 사르르 위안을 얻는다. 억새밭 사이에 자리 잡은 나무 데크를 걷다 보면 은빛 물결에 둥둥 실려가는 평화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가을한 철에만 누릴 수 있는 간월제의 장관은 사람의 솜씨로는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의 색이고 그림이다. 인생샷을 남기는데 특별한 기교가 필요 없다. 카메라 셔터를 가볍게 누르기만 해도 작품이 된다. 영남 알프스의 가을은 자연이 직접 연출한 가장 화려한 향연이다. 단풍에 취하고 풍경에 반하고 영남 알프스 평원에 은빛 억새 융단이 펼쳐진다면 산골짜기 곳곳에는 오색 단풍이 휘감아 흐르며 화려한 가을의 불꽃놀이를 선보인다. 대표적인 단풍 명소로는 베네골 주암계곡이 꼽힌다.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에 있는 주암계곡은 천왕산과 제약산 사이에서 동쪽으로 흘러내려 깊은 골을 이루고 있다. 주암은 글자 그대로 배 바위란 뜻의 한자 표기인데 마을에서 보면 산봉우리 형상이 꼭 갯가로 밀려온 배와 닮았다고에 붙여진 이름이다. 영남 알프스 다른 계곡에 비해 단풍나무들이 많아 주변 풍경이 원색의 물감을 풀어놓은 듯 매혹적이다. 청정 수면에 비친 가을, 나무들은 한 폭의 가을 수채화를 완성하고 계곡물에 떠내려온 단풍잎들은 색색 물감으로 전묘화를 그린 듯 인상적이다. 베네골에서 언양 방향으로 내려오는 길목에 자리 잡은 성남사 일대도 단풍 명소다. 고즈넉한 성남사와 함께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성남사는 울주군 상북면 가지산 동쪽 기슭에 자리한 천년고찰로 국내 최대 비구니 수도처로 유명하다. 성남사 입구부터 대웅전 앞 반야교까지 산책하기 좋은 길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을이면 이 길이 오색찬란한 단풍들로 장관을 이룬다. 일주문에서 청운교까지는
형형색색 물감을 하늘에 흩뿌려 놓은 듯한 단풍 터널이 이어진다. 청운교는 계곡을 건널 수 있는 다리로 단풍 사진 명소로도 인기가 높다. 다리 위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물소리와 바람, 단풍의 향연과 함께 가을 시간의 유형을 느낄 수 있다. 성남사 경내도 대웅전, 석탑, 승탑 등이 주변 단풍들과 함께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한다. 반구천의 암각화, 선사의 가을빛.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일대도 가을이면 특별한 정취를 바란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울주군 언양읍,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두동면, 울주 천절리 명문과 암각화 등 두 개 바위 그림을 포함하는 유산이다. 반구천은 대곡천의 옛 이름으로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탑골샘에서 발원해 대곡리 일대를 휘감아 흐르는 공류천이다. 물길이 굽이치며 절벽과 협곡 등을 만들어내 다양한 지형과 숲을 이루고 있으며 7,000년 전 원시 비경을 간직하고 있다. 예로부터 빼어난 풍광으로 유명해 많은 시인 묵객이 찾아 풍류를 즐겼다. 세계적 유산인 암각화뿐 아니라 백악기 공룡 발자국과 고려 충신 정몽주의 유배 생활과 관련된 집청정, 반구서원, 포온대, 유허비 등 다양한 유적을 만날 수 있다. 깊은 계곡과 절벽이 빚어낸 절경은 사계절 중에서도 가을에 가장 빛을 발한다. 가을이면 오색 단풍과 암각화가 어우러져 색다른 장관을 이룬다. 단풍이 산수화처럼 내려앉은 대곡천 일대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물소리를 벗삼아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오르는 듯한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열돌 맞은 UMFF 볼거리, 풍성. 9월 26에서 30일 개최, 43개국 110편 상영. 대한민국 유일의 국제 산악영화제인 울산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가 올해 1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영화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오는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울주군 영남 알프스 복합 웰컴센터와 울주 시네마에서 펼쳐지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산, 자연, 인간을 주제로 43개국 110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개막작은 존 글래스버그 감독의 다큐멘터리 걸 클라이머다. 세계적인 여성 클라이머 에밀리 해링턴의 10년간의 도전과 성장을 기록한 작품으로 끊임없는 시도와 부상, 회복의 과정을 통해 여성으로서 맞닥뜨린 한계를 어떻게 넘어섰는지 보여준다. 개막작 상영 후에는 2015년 프레페스티벌로 울산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를 찾은 바 있고 최근 미국 펄벅 인터내셔널 영향력 있는 여성상 수상자로 선정된 가수 인순이가 오프닝 공연에 참여해 영화의 감동을 이어간다. 폐막작은 레바논 출신 바샤르 카타르 감독의 세상 끝까지 470km다. 장애가 있는 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레바논 산악 트레일 470km를 완주하는 아버지의 여정을 따라간다. 울트라 마라토너이자 아버지인 알리 케다미를 통해 인간 정신과 공동체의 의미를 탐구한다. 영화는 장애가 있는 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레바논 산악 트레일 470km를 완주하는 주인공의 여정을 따라간다. 폐막 공연으로 주인공과 같이 아버지이자 꾸준히 30년간 활동을 이어온 김현철, 윤상, 이현우의 무대가 마련된다. UMCA 수상자의 산악 전설 메스너. 영화제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역대 수상작과 화제작을 다시 만나는 10년, 10편, 영화제의 발자취를 담은 아카이브 전시, 오르리 오르리랐다가 마련됐다. 인순이, YB, 10cm, 진수영 시네마 앙상블 등 역대 영화제를 빛낸 공연자들도 다시 무대에 올라 영화제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살아있는 전설 라이놀트 메스너도 울산 울주 세계 산악 문화상 수상자로 다시 울주를 찾는다. 세계 최초의 히말라야 8,000m급 고봉 14개 무산소 완등 기록을 남긴 메스너는 2016년 1회 영화제 때 초청돼 한국을 처음 찾았다.
그는 9월 26일 개막식에 참석해 수상하고 27에서 28일 자신이 연출한 스틸 얼라이브와 에베레스트 최후의 한 걸음으로 관객들과 소통한다. 영화제에 앞서 9월 한 달 동안 그와 관련된 전시가 울주군 등어꽃 향코아 갤러리에서 열린다. 10주년을 맞아 국제 교류도 한층 더 확장한다. 새롭게 신설한 헬로 마운틴 필름 페스티벌 섹션은 세계 산악 영화제와의 협력의 장으로 첫 주인공은 세계 최초 산악 영화제인 이탈리아 트렌토 영화제다. 트렌토 영화제가 소개하는 작품들은 산악 지역의 삶과 문화를 다양한 시선으로 담아내며 산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보여준다. 올해의 주빈국으로 히말라야 네팔을 선정해 특별전도 마련한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 최근 성장세를 보이는 네팔 영화 산업을 조명하고 현지 감독과 배우, 카트만두 국제산악영화제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관객과 교류한다. 국제 교류 확장 아시아 영화 약진. 아시아 산악영화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일본 산악영화 인간, 다베이 준코, 다니구치 K의 선물, 이란의 마운틴 보이, 카자흐스탄 원정대 영화 등이 소개된다. 한국영상자료원과의 공동기획으로 복원작 정글 스토리,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돈 상영도 준비됐다. 페스티벌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자연에서 노래하다, 무대에서는 영화와 음악이 어우러진 특별 공연이 이어진다. 윤도현 주연 영화 정글 스토리 상영 후 YB의 공연, 액션 명작 클리프행어 리마스터드와 바밍 타이거의 공연, 청춘 영화 3학년 2학기와 10CM의 공연이 관객과 만난다. 매년 이어온 무성 영화와 라이브 공연, 시민 참여 더빙 극장에 더해 10주년을 기념한 창작극, 오래된 나무, 초록잎을 찾아서도 선보인다. 대사 없는 애니메이션 4편과 서커스 공연을 결합해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독창적인 무대로 꾸며진다. 체험 프로그램도 한국관광공사와 국립산악박물관, 국립밀양등산학교, 유니스트, 울산대학교 등과 연계해 풍성하게 마련됐다. 자연과 등반, 과학과 예술을 아우르는 프로그램 속에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다. 따뜻한 울림, 도전 의미 전하겠다. 울산 울주세계 산악영화제 홍보대사 배우 권유리. 제10회 울산 울주세계 산악영화제 홍보대사 움피니스트는 배우 권유리다. 움피니스트는 울산 울주세계 산악영화제 홍보대사를 의미하는 호칭으로 영화제의 영문 이니셜 UMFF와 산악인들의 정신과 전통을 지키는 등반인을 뜻하는 알피니스트의 합성어다. 배우 권유리는 걸그룹 소녀시대로 데뷔한 이후 드라마 보쌈 운명을 훔치다, 굿잡,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과 영화 돌핀, 침범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섬세하고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영화제 측은 권유리 배우가 걸어온 진정성 있는 여정과 단단한 내면은 울산 울주세계 산악영화제가 전하고자 하는 도전과 용기의 메시지와 닮아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움피니스트로 선정된 권유리는 제10회 울산 울주세계 산악영화제 홍보대사로 함께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영화가 전하는 따뜻한 울림과 도전의 의미를 많은 분들과 나누고 관객 여러분께 특별한 경험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 알프스의 가을 뛰면서 즐긴다. 울주 트레일 나인피크 10월 24에서 26일 개최. 대자연 속을 달리며 도전과 힐링을 동시에 만끽해보자. 우리나라 최대 규모 트레일 러닝 대회인 울주 트레인 나인 피크 대회가 10월 24에서 26일 사흘간 영남 알프스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이 대회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별 특화 레저 스포츠 관광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돼 시작됐으며 올해로 5회째를 맞는다. 트레일 러닝은 시골길, 산길 등을 뜻한 트레일과 달린다는 러닝의 합성어로 포장된 도로가 아닌 산이나 초원, 숲길 등 있는 그대로의 자연길을 달리는 신종 산악 레포츠다.
험악한 산악 구간이 나오면 걷기도 하고 임도나 데크에서는 기록 단축을 위해 다시 달린다. 국내 최대 규모, 최고 난이도, 인기. 단순히 정상을 오르는데 그치지 않고 아무런 장비 없이 뛰는 기록을 겨루는 스포츠로 이미 국제적으로 많은 대회가 열리고 있다. 프랑스 몽블랑에서 개최되는 UTMB 대회가 대표적이다. UTMB는 영남 알프스 산군의 1000m 고지를 연결하는 루트로 간월산과 고헌산, 문복산, 가지산, 운문산, 천왕산, 제약산, 영축산, 신불산 등 9개 산 정상에 도전하는 대회다. UTMB는 국제 트레일 러닝 협회로부터 6포인트 인증을 받은 최고 난이도의 대회일 뿐 아니라 국내 최장거리로도 유명하다. 대회를 완주하면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TOR 330 대회에 참가 자격을 얻게 된다. 올해의 UTMB는 9PAKS, 5PAKS, 스카이 레이스, 2PAKS, 1피크, 키즈 레이스 등 모든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목으로 진행된다. 9PAKS 코스 등 다양한 종목 진행. 9PAKS 코스는 영남 알프스 모든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9개 봉을 모두 달리는 코스다. 국내 최장 거리인 122km를 달려 40시간 내에 도착지로 들어와야 한다. 극한의 도전을 통해 성취감을 얻는 전문 동호인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OPAKS는 간월산과 천왕산, 제약산, 영축산, 신불산 등 5개의 산을 달리는 코스이며 EPAKS는 영축산과 신불산 2개의 산을 달리게 된다. 1피크와 키즈레이스는 억새평원이 장관인 간월제와 간월산을 달리는 코스로 일반인도 부담 없이 신청해 트레일 러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코스다. 모든 코스는 영남 알프스 복합 웰컴 센터를 출발해 다시 출발지로 복귀하는 코스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울주 트레일 나인피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영남 알프스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이 대회를 울산을 대표하는 산악 레포츠이자 세계적인 대회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며 많은 분들이 참가하셔서 올가을 도전과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우의 자부심 울주 10월 24에서 26일 봉계한우 불고기 축제 개최. 울주군에는 국내 유일의 먹거리 특구이자 한우 불고기 특구가 있다. 바로 언양과 봉계한우 불고기 특구다. 이 두 지역 16만 8천 제곱미터 일대가 2006년 한우 불고기 특구로 지정됐다. 육질이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순수 한우 암소 고기의 전통적인 맛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 높이 평가됐다. 영남 알프스를 끼고 있는 언양 봉계 지역은 풍부한 목초지와 태화강 상류의 깨끗한 물을 기반으로 예로부터 한우 축산업이 발달했다. 비옥한 토양과 온난한 기후 조건으로 농업이 발달하면서 농사에 필요한 소가 많기도 했다. 이런 영향으로 이 지역에는 우시장이 크게 열려 값싸고 품질 좋은 소고기가 보급될 수 있었다. 개막식, 먹거리 장터, 가요제 등 풍성. 언양은 양념에 재운 소고기를 석쇠에 구워낸 석쇠불고기로 봉계는 왕소금을 뿌린 생고기를 숯불 위에서 구워 먹는 생고기 소금구이로 잘 알려져 있다. 1999년부터 해마다 불고기 축제가 열렸는데 2001년 이후부터는 양지역에서 경연제로 개최해왔다. 올해는 봉계한우 불고기 축제가 열린다.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봉계한우 불고기 축제 추진위원회 주최 주관으로 봉계리 다목적 행사장에서 개최된다. 개막식과 대형 먹거리 장터, 가요제, 공연, 전시, 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축제 기간에는 암소 한우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운영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축제가 열리는 10월 말경에는 영남 알프스와 반구천 일원 단풍을 비롯해 주변에 볼거리도 많으니 많이들 오셔서 울주의 맛과 멋을 두루 즐겨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 한우 육성 지원 조례도 제정.
한편 울주군은 지역의 한우 육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고 지역 한우를 공식적으로 울주한우로 부르고 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2월 제정했다. 이 조례는 울주한우를 울주군 내 한우 농가에서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일식으로 생산되고 사육된 한우로서 축산법 시행규칙 구조에 따른 혈통등록호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그동안 울산에서 생산 사육된 한우는 편하게 통칭 울산 한우라고 하거나 지역에 따라 언양 한우, 봉계 한우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는데 이번 조례에서 처음으로 울주 한우라는 공식 명칭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울주군이 울주 한우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5년마다 한우 육성 지원 기본계획도 시행한다. 기본계획에는 울주 한우의 개량 육성, 생산 기반 확충, 고부가 가치 창출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한 명품화 방안, 경쟁력 제고 방안, 유통 판매 확대 등을 담도록 했다. 울주 한우의 육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한우 농가와 생산자 단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명선도 태양 품고 빛의 향연 펼친다. 가을 낭만의 바다 진화, 야경 핫풀. 가을, 낭만의 계절이다. 밤이면 이색 불빛으로 물드는 울주군 진화해변으로 떠나보자. 간절곶의 첫 일출과 함께 뜨겁게 태양을 품었던 아름다운 섬 명선도가 해가 지면 형형색색 빛의 향연을 펼치며 감탄을 자아낸다. 지난 여름 태양을 품은 섬 명선도라는 새 이름으로 단장을 마치고 화려한 존재감을 연일 과시하고 있다. 2022년 울주군이 명선도에 야간 조명과 미디어 아트 등을 설치한 뒤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기존 미디어 아트 시설 보강 사업에 착수, 리뉴얼에 들어갔다. 이어 콘텐츠 제작과 실시 설계를 완료한 뒤 지난 3월 공사에 들어가 콘텐츠 보강을 마치고 시설물 정비 등을 한 뒤 7월 진화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새롭게 바뀐 명선도는 세상의 모든 빛이 태양을 품은 명선도로 모인다는 스토리를 바탕으로 빛과 미디어 아트 등 모두 18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기존 콘텐츠 8개 공간을 새롭게 바꾸고 개선했을 뿐 아니라 빛의 왈츠, 잠든 태양, 태양의 박동, 붉은 물결, 해파랑, 쇼 등 5개 공간을 새로 추가해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리뉴얼 인기 급상승 해상 보행교도 추진. 밤이면 섬 입구부터 환상적인 장면이 펼쳐진다. 시시각각 변하는 조명이 쏟아지고 그 위로 각양각색 파도가 춤을 춘다. 섬에 들어가면 곳곳에 조명과 미디어 아트가 어우러져 영화 속 판타지 세상 속으로 빠져든다. 고래가 유영하고 빛의 폭포가 쏟아지는 등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장면처럼 몽환적인 느낌이라 아바타의 섬이라 불리기도 한다. 명선도 야간 조명 운영 시간은 하절기 오후 7시 30분부터 11시까지며 오후 10시 30분에 입장이 마감된다. 매주 월요일과 기상 상황 악화 시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명선도와 진화 해수욕장을 잇는 해상 보행교도 새로 만든다. 명선도는 썰물 때 바닷속 모래길이 드러날 때만 걸어서 오갈 수 있다. 그러나 야간 경관 조성 후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는 방문객도 갈수록 늘어났다. 울주군은 이에 2023년 해상 보행교 설치 사업에 착수, 진화 해수욕장 팔각정 명선도 4에 길이 165m, 폭 3m의 보행교를 놓을 예정이다. 진화 해수욕장과 온산읍 강양리를 연결하는 명선교도 멋진 야경을 뽐낸다. 명선교는 회야강과 동해가 만나는 포구에 설치된 길이 145m, 너비 4.5m, 높이 17.5m에 이르는 보행자 전용 교량이다. 이 다리에는 660여 개의 조명등이 설치돼 있어 밤이면 포구의 풍광을 이국적으로 빛내준다. 군정특집 경제 활력 일상 훈훈. 소상공인 힘내세요.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 총력.
민선 8기 울주군이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 복지 도시 정책 등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 경제의 활기를 돋우고 주민 삶을 따뜻하게 품는 대표 정책들을 만나본다. 울주군이 경기 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역 최초 민관 협력 특례 보증 추진. 그중에서도 울산 최초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 사업은 접수 시작 후에서 10분 만에 마감되는 등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울주군과 5개 금융기관이 총 50억 원의 재원을 공동 출연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이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업체당 최대 8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2년간 연 3% 2차 보전 지원과 함께 신용등급과 무관한 접근성, 타 정책 자금 중복 지원, 대환 대출 등 각종 조건을 완화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 5월에 진행한 1차 접수에서 시작 후 10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소상공인에게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또 8월에 진행한 2차 접수 때는 울주군청 문수홀 현장 접수와 함께 울산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접수를 동시에 진행했으며 5분 만에 조기 마감을 기록해 높은 수요와 정책 신뢰도를 입증한 바 있다. 기초지자체 첫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울주군은 이와 함께 울산 지역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소상공인에게 직원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군은 이를 위해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과 2025년 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 내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음식 숙박 도소매 업종은 종사자 수 5인 미만, 제조 운수 건설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150만 원을 지원하고 6개월 이상 유지 시 추가로 50만 원을 더해 총 2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한 개 사업장당 1명만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배달앱 카드 수수료 지원도 인기. 또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민간 배달 플랫폼 먹개비와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먹개비를 공공배달앱으로 도입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중개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군은 가맹점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안내문,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홍보 이용 촉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먹개비는 중개수수료를 1.5% 이하로 적용하고 가맹점 모집과 현장 지원 등 운영 전반을 맡고 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도 큰 인기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은 이 사업은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1억 6,100만 원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및 디지털 기기 지원 사업도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 경영 환경 개선은 5개 광고물, 도배 등 인테리어 개선 고정식 영업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인 결제기와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도입도 지원한다. 울주군은 지난해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 결과 신청자가 많아 올해 디지털 기기 지원 사업까지 확대했다. 최대 지원 한도 도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울주군 소재 업력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도 운영. 지난 6월에는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센터도 문을 열어 본격 운영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핵심 거점 역할을 할 이 센터는 웅촌면에 위치한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지원센터 별관 건물 2층을 리모델링해 조성됐다. 센터는
연면적 86.4제곱미터 규모로 대기실과 회의실, 사무실, 탕비실, 화장실 등 시설을 갖췄다. 시설 내부는 울주군 소상공인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공간으로 구성됐다. 고물가 고금리 등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민원과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각종 지원 사업 안내와 신청 대행, 중앙부처 유관기관 사업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준비부터 성공까지 든든 지원. 울주군 창업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역할, 톡톡. 내 사업이냐, 취직이냐. 어느 쪽도 만만한 일은 아니다. 창업을 하자니 믿을 만한 정보인지 전망은 있는지 갈팡질팡이고 취업을 하자니 정보도 부족하고 자신감도 떨어진다. 이럴 때 처음부터 누군가 든든한 힘이 돼 준다면 불안감을 덜고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다. 울주군에는 그 든든한 힘이 있다. 바로 창업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다. 2023년 11월 문을 연 이 센터는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창업과 취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호응. 센터는 울주군 웅촌면 곡천 동문길 32에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부지 2,936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다. 세부 시설은 지하 1층 이벤트 홀과 1층 공유 공간, 카페 모유 수유실, 2층 교육실, 공유 주방, 협업 공간, 상담실 등으로 구성됐다. 3층은 일자리 안내 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센터 사무실, 스튜디오,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4층과 5층은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 및 창업 보육실, 회의실, 휴게실로 이뤄졌다. 주요 사업은 입주 공간 제공, 창업 취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창업 컨설팅 지원,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운영 등이다. 이 센터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중장년, 취업을 희망하는 전 연령대 성인을 지원한다. 지역 창업 저변 확대와 우수 창업 기업 발굴을 위한 창업 지원, 구직자 구인 기업의 맞춤형 취업 연계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초기 창업 분야 성장을 돕기 위해 기술 창업 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해 기업 성장에 필요한 사무 공간과 회의실 지원, 사업 고도화 자문, 일대일 투자 유치와 멘토링 등 단계별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 기존의 청년 창업 지원 사업으로 시행해온 울주군 청년 창업 아카데미와 울주 꿈꾸는 청년 대장간 사업을 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도 높이고 있다. 코워킹 공간 카페 등 시설도 큰 인기. 또 일자리 안내 지원센터의 고유 기능을 강화해 구직자 밀착 상담,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구인 구직자의 맞춤형 매칭 서비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구직자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동행 면접과 취업 컨설팅, 카카오 채널 운영 등을 비롯해 울주군이 시행 중인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센터의 공유 공간을 이용해 창업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공장 설립 무료 상담 창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청년 창업센터 등 센터의 복합 기능을 강화해 분야별 맞춤형 지원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센터 내 위치한 카페는 입주기업인뿐만 아니라 센터 이용객과 지역 주민을 위한 휴식 힐링 공간으로 인기가 많다. 또 교육, 협업을 위한 코워킹 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문의 052204-1360 꿈꾸는 청년 대장간. 빈 공장이 청년 창업의 산실로. 수십 번 수천 번의 풀무질과 담금질, 망치질로 쇠붙이에 생명을 불어넣는 곳. 바로 대장간이다. 화로에서 고열에 달궈지고 두드려지면서 쇠붙이는 비로소 단단한 연장으로 다시 태어나고 자기만의 이름도 얻는다. 울주의 청년들이 제조업 분야 창업의 꿈을 향해 뜨겁게 고군분투하며
본인만의 연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곳이 있으니 이름하여 꿈꾸는 청년대 잠깐이다. 임대료 무료 최대 3년까지 입주. 2021년 12월 문을 연 청년대 잠깐. 한때 빈 공장이었던 이곳이 제조업 기반 지역 청년 창업가들이 꿈을 키워가는 소중한 산실이 되고 있다. 울주군 웅촌면 오복길 17-1에 대지 1630여 제곱미터, 연면적 960여 제곱미터 규모로 자리 잡은 청년 대장간에는 현재 제조업 기반 청년 기업 5개가 입주해 있다. 스마트팜에서부터 반려동물용품, 스마트 기기, 친환경 소재 등 분야도 다양하다. 청년 대장간 사업은 지역의 청년 창업가들에게 직접 제조가 가능한 사업 공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업 주최는 울주군이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 주관하고 있다. 모집 규모는 5개사인데 공모를 거쳐 선정한다. 매년 입주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울주군에 주소지를 둔 청년 창업 기업뿐 아니라 울주군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도 입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무료다. 직접 개발과 디자인한 제품 제조 판매,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대표자가 청년이거나 직원의 50% 이상이 청년인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다. 입주 기업은 창업에 필요한 제조 공간과 사무실을 제공받고 있으며 청년 대장간 밖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어려웠던 사업 확장에 큰 힘을 얻고 있다. 필요한 공간뿐 아니라 사업화에 필요한 컨설팅, 마케팅, 네트워크 등도 지원받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역의 제조업 분야 청년 창업인들이 청년대 잠깐을 통해 네트워크를 넓히고 사업 성장의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힘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창업 아카데미도 꾸준히 호응. 울주군은 이 사업과 함께 울주 청년 창업 아카데미도 꾸준히 시행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울주군 창업일자리 종합지원센터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 함께 주관하고 있는 청년 창업 아카데미는 지역 내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기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활동비와 교육 사례 탐방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창업 발굴 육성 분야와 성장 지원 분야 등으로 선정된 기업은 창업 활동비 지원과 사업화 지원, 마케팅 지원, 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꿈꾸는 청년 대장간 입주기업. 예측 가능한 미래 농업 선도한다 어핀 공동대표 김동혁 송민규. 농사는 하늘의 뜻? 이제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농업을 만들어갑니다. 인도어팜 전문기업 어핀은 제철 먹거리라는 통념을 깨고 연중무휴 친환경 딸기를 재배 생산하고 있다. 친환경 딸기 스마트팜은 이미 국내에도 제법 있지만 인도어팜에서 사계절 친환경 무농약 딸기를 재배하는 곳으로는 어핀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 어핀의 솔루션은 흔히 아는 전통 농업 방식과는 달리 빛을 포함한 모든 환경 조건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수직 농장을 기초로 한다. 수직의 다단 구조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재배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통합 제어해 작물의 생육 환경을 최적화한다. 이를 통해 병해충 위험을 줄여 농약 사용을 최소화한 친환경 재배가 가능하다. 사계절 친환경 무농약 딸기 재배. 어핀이 창업한 것은 2023년. 지난해부터 청년대 잠깐에 입주해 딸기 재배는 물론 스마트팜 설비 제조 솔루션 판매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미래 농업의 도전장을 내민 김동혁 송민규 공동대표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다. 각각 농업과 경영 분야를 전공한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 AI 기술과 결합한 스마트팜 창업에 팔을 걷어붙였다. 두 청년은 영화에서나 보던 인도어팜 사업을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 스마트팜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며 기반을 차근차근 다졌다. 사업화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던 차에
울주군의 창업 지원 사업인 스마트팜 보급 확산 시제품 지원 사업에 선정돼 연구 활동과 MVP 모델 개발에 자금 지원을 받은 것이 큰 힘이 됐다. 청년 창업 지원금과 홍보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행정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었다. 두 대표는 행정의 다양한 지원 덕분에 안정적으로 초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며, 특히 그동안 실내 재배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딸기를 실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배하는 데 성공했고, 그 과정을 통해 최적의 생육 조건을 도출해 실내에서 농약 없이 누구나 재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솔루션을 통해 재배한 대표 제품이 프리미엄 친환경 딸기 브랜드인 우주베리다. 우주처럼 무한한 가능성이 담긴 딸기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다. 울주군 창업 지원 교류 큰 힘. 그동안 월 100kg 상당을 생산해 왔는데 이제 연간 10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재배 시설까지 새로 갖췄다. 올해 웅촌면 고열리에 2,000여 평 부지를 매입해 60여 평 규모의 업힌 표준 사계절 인도어팜을 최근 완공했다. 기존 청년대장간 내 재배시설은 체험 교육이 가능한 쇼룸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두 대표는 청년대장간 입주의 장점을 청년 창업자 간의 활발한 교류와 자원 공유, 지역사회와의 접근성을 꼽았다. 특히 방문객들에게 직접 스마트팜 시스템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브랜드 홍보와 피드백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에게도 지역 내 다양한 자원과 창업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자신들만의 영역을 만들어가 볼 것을 권한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고유의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청년 창업의 매력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창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꾸준히 실행해 나가보십시오. 분명히 길은 있습니다. 글로벌 K-PET 브랜드 도약 밸류어 대표 조한나.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펫팸족이 늘면서 내 아이에게 쓰는 비용을 사치가 아닌 가치로 여기는 문화도 확산되고 있다. 관련 국내외 시장도 연일 성장세다. 반려견 용품 전문 회사인 울주군 청년 기업 밸류어도 이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고 글로벌 K-PET 브랜드를 향한 도약의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밸류어는 밸류와 뉴어의 합성어로 가치를 찾아 새로움을 창조하는 사람의 의미를 담았다. 2022년 창업한 밸류어의 대표 용품은 천연 소가죽으로 만든 반려견 전용 목줄과 하네스, 리드줄 등이다. 제품의 자체 브랜드는 칸독, 코리언을 상징하는 KAN을 넣어서 한국의 대표 펫 브랜드가 되겠다는 목표를 표현하고 있다. 반려견과 함께 특별한 멋 만끽. 조 대표가 반려견 용품 제작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북미권에서 지내던 기간 동안 일상에서 보고 겪은 경험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름만 들으면 흔히 아는 유명 명품 브랜드들의 반려견 용품이 인기를 높여가고 있었지만 실제 중상위층을 위한 용품은 드물었다고 한다. 이에 차관해 2022년 귀국과 함께 가죽으로 된 고급 반려견 용품 제조업으로 창업의 문을 두드렸다. 창업의 길이 만만치는 않았지만 울주 청년 CEO 육성 사업 선정과 울주군 기술 창업 생태계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착실히 기반을 닦고 제품의 품질도 높여갈 수 있었다. 울주군 해외 무역관 지사화 사업 등을 통해 세계 시장까지 공략해 나갈 수 있었다.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창업 2년여 만에 미국 맨해튼 펫부티크 샵의 유통을 시작했고 미국 고급 백화점 온라인 판로까지 뚫는 쾌거도 거뒀다. 울주군 지원 통해 세계 시장 공략. 무엇보다 조 대표가 가장 큰 지원으로 꼽는 것은 올해 청년대장간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쾌적한 공장과 사무공간에서 일에만 몰두할 수 있어서 회사 성장에 큰 동력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은 좁고 열악한 공간에 온갖 기계를 들여놓고 가죽 더미 속에서 일해야 했다. 용품을 만들 때 소음이 있다 보니 아무데나 공장을 구할 수도 없었다. 자신과 같이
창업의 꿈을 꾸는 후배들에게도 관련된 조언을 잊지 않는다. 청년 스타트업은 자본이나 인력, 경험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보완하려면 지역의 도움을 적극 찾아 나서 회사를 성장시키고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그런 점에서 울주군은 다양한 분야의 창업 지원이 있다. 특히 국내 시장만이 목표가 아니라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다면 울주군의 다양한 수출 관련 지원에 도전해 보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청년대 잠깐에서 키운 근력을 통해 이제 또 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 새로운 투자를 통해 기존 반려견 용품에 더해 반려견이 착용할 수 있는 의료용품도 개발하고 있다. 또 폐가죽 업사이클링 사업에도 도전하고 있다. 조 대표는 산업 현장에 쓸모없는 가죽들을 칸독의 이름으로 최고급 반려견 용품으로 다시 만들어 세계 시장을 석권해 나가겠다며 반려견과 함께 사람과 지구 모두를 생각하는 KPT 대표 브랜드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울산 지자체 최초 복지재단 출범. 지역 맞춤 복지 체계 마련한다. 울주군이 지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울주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8월 29일 공식 출범했다. 울주군은 이날 범서읍 중부 종합복지타운에서 이순걸 울주군수, 최기령 울주군 의회의장 군 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오세곤 재단 대표이사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행사에서는 착한 가게 지역 기업 개인 등이 참여한 기부금 전달식도 열려 의미를 더했다. 모금액은 군민 복지사업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울주 복지재단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사회 양극화 등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맞춤형 복지 체계 마련을 위해 설립됐다. 2023년 설립 계획 수립 이후 타당성 검토, 울산시 동의, 창립 총회, 임원진 구성, 법인 등기, 직원 채용 등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재단은 범서읍 구영리 중부종합복지타운 시네마동 1층에 사무실을 두고 2개 팀 14명 규모로 출발했다. 운영시설은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모두 8개다. 주요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정책연구 기획, 홍보자원개발 등 3개 분야 9개 사업이다. 민관 협력 기반 통합복지 체계를 구축해 주민 체감형 현장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복지재단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변화를 만들어가는 지역 복지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군민 중심 투명 운영 협력 상생의 3대 원칙으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을 누리는 울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은 이번 출범식이 열린 울주군 종합복지타운을 지난 7월 2일 개관해 본격 운영하고 있다. 이 타운은 복지 문화 교육 일자리 여가를 두루 갖춘 다기능 시설로 울주군 범서읍 대리로 일대에 부지 면적 5,090제곱미터, 연면적 15,464제곱미터의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됐다. 최신 개봉작을 상영하는 울주 시네마도 이곳에 자리 잡고 있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전국민 대상포진 접종 지원 폭발, 호응. 독감 예방접종도 지난해부터 전국민 무료. 울주군이 예방중심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을 통해 군민의 일상 건강을 톡톡히 챙기고 있다. 특히 올해 50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군은 기존에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50세 이상 전 국민으로 지원 범위를 늘렸다. 울주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첫날인 6월 5일에는 3,500명이 접종을 신청하면서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 등 접종기관이 문전성시를 이뤘고 6일 만에 당초 백신 보유량의 50% 이상이 소진됐다.
이후 추가 확보한 백신까지 전량 소진되면서 접종 시작 3주 만에 사업이 마무리됐다. 울주군은 주민 호응도를 반영해 내년 6월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의 접종 기회를 놓친 대상자는 내년 접종 기간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울주군은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울산지자체 최초로 전국민 대상 독감 무료 예방접종도 실시했다. 기존 국가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만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했으나 울주군은 2023년부터 호흡기 감염병에 취약한 고위험 연령대와 학령기 청소년까지 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그동안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만 14에서 64세 울주군민까지 전면 확대했다. 올해의 독감 무료 예방접종도 9월 22일부터 시작되며 연령대별로 별도의 일정에 따라 접종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예방접종은 건강의 첫걸음이자 감염병 예방의 최우선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예방접종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 지역 내 건강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 편의 복지 수준 대폭 강화. 65세 이상 어르신 등 시내버스 요금 지원. 울주군이 군민 체감형 교통 편의 복지 정책을 강화해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 9월 8일부터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시내버스 요금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울산시의 75세 이상 버스 무료화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군민 교통비 부담 완화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거주하는 65에서 74세 어르신과 13에서 64세 기초생활수급자다. 지원 범위는 울산시 관내 모든 시내버스로 일반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직행 좌석, 리무진, 지선, 마을, 마실버스 등도 포함한다. 경주, 양산, 부산 등 타 지자체 면허의 노선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은 월 16회 한도 내에서 선사용, 후 환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약 8억여 원을 투입하며 약 3만 2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유일의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요금을 직접 지원해 사실상 타 지자체의 지하철 무료 정책과 같은 효과를 내는 도농복합형 교통복지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울주군은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위한 인센티브도 전국 최대 규모인 5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다. 운전을 포기한 고령층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교통안전과 교통복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선순환적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울주군은 또 올해부터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사업도 시행해 군민 호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울주군은 군민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평일 월에서 금요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6시에서 9시와 오후 5시에서 8시 해당 고속도로 출구 영업소 기준으로 통과 시 발생하는 통행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온양 발리 동상로 철도 건널목 넓힌다. 평면교차로 방식 4차선 확장 본격화. 울주군이 지역 주민의 수건 사업으로 꼽혀온 온양 발리 동상로 철도 건널목 평면교차로 4차선 확장 사업을 2년여 만에 본격 추진한다. 울주군은 7월 23일 온양 발리 동상로 철도 건널목 현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온산선 접속 구간 평면교차로 확장 요구에 따른 현장 조정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박순동 온양읍주민 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485명이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울주군은 온양 발리 동상로 인근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된 2023년 상반기부터 발리 동상로 4차로 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평면교차로 확장을 추진했다.
4차로 확장이 이뤄지는 전체 11km 구간 중 철도 건널목 구간이 제외되면 병목 현상이 우려됐다. 울주군은 교통 혼잡 해소와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평면교차로 확장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가철도공단과 협의에 심혈을 기울였다. 국가철도공단은 23일 조정회의에서 스마트 건널목 설치를 조건으로 평면교차로 확장에 동의했고, 울주군이 해당 건널목 시설의 설치비 전액 부담 및 향후 유지관리 책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최종 이뤄졌다. 스마트 건널목은 주민 요구와 공단의 안전기준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으로 마련됐다. 기존 차단기 방식과 달리 전자식 제어장치, LED 경보장치, 지작물 감지 센서 등을 탑재해 사고 예방 기능이 강화된 안전시설이다. 특히 이번 합의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실사와 조정 노력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 울주군 또한 주민과 국가철도공단 간 의장기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교 역할을 주도했다. 울주군은 최종 합의에 따라 향후 국가철도공단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 설계 이후 공사 발주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회 소식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울주군 의회. 가뭄 고통 강릉시 의회의 성금 전달. 의원 자발적 모금, 울주 산불 도움 손길 감사. 울주군 의회는 극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를 돕기 위해 성금 350만 원을 9월 2일 강릉시 의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울주군 의회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군 의회를 대표해 최기령 의장과 김영철 의원이 직접 강릉시의 회를 방문해 최익순 의장을 비롯한 강릉시 의회 관계자들에게 성금과 함께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했다. 최기령 의장은 가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 전한다며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초 울주군이 산불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의 따뜻한 손길을 잊지 않고 이번에는 우리가 강릉 시민 곁에 서고 싶었다며 이 성금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서로를 잊지 않고 보듬는 지방의회의 상생정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릉시 의회는 울주군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의원들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성금 330만 원을 마련했으며 지난 4월 21일 울주군 의회를 직접 방문해 전달한 바 있다. 한편 강릉시는 최근 극한 가뭄에 따라 재난 사태 지역으로 선포됐으며 제한급수와 소방차 급수 동원, 상수도 비상공급 체계 가동 등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결산 제239회 제1차 정례회 19일간 개최. 울주군 의회 제239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9일부터 27일까지 19일간 일정으로 열렸다. 군 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의 올바른 사용 등지는 한 해 군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17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169건의 시정 및 건의 사항을 쏟아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감사 내용을 보면 의회 운영위원회는 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회 조직 운영에 대한 효율성 극대화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성화를 주문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기획예산실, 소통감사실,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12개 읍면, 울주시설관리공단, 울주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군립병원 설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기회, 확대 개선,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 서생 해양관광단지 지정 용역 및 옹기마을 명소화, 사업 중단에 따른 예산 낭비 사례 등 다양한 시정 및 건의 사항을 쏟아냈다. 경제건설위원회의 경제산업국,
안전주택국, 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에서는 덕하 망양 용암역 미사용 승인 및 무허가 운영 문제, 언양 봉계 한우 불고기 축제 정상화 문제, 태화강 생태관의 적자 운영 문제, 태화강 개방형 주차 조성 특혜 시비, 군민 안전보험 보장금액 확대 및 기후 위기 대응 보험 도입 검토 제안, 울산시 버스 노선 개편 후 발생하는 민원 적극 해결, 각종 공사의 잦은 설계 변경 지양 등을 지적했다. 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해 집행부에 이송하는 등 이번 정례회를 통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건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울주군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12개 안건을 처리했다. 집중호우 등 재해 관련 적극 대응, 신속 복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최근 울주군 일대에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언양읍을 비롯한 울주군 서부 6개 읍면에 침수와 단수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울주군 의회가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가며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펼쳤다. 먼저 7월 21일에는 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침수 피해가 컸던 언양읍 반천현대 아파트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침수 대응 매뉴얼 제정비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송수관로 파손으로 단수 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을 찾아 생수 공급 및 급수차 운영 실태를 확인하며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섰다. 또 무동마을 앞 태화강 송수관로 파손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복구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복구를 촉구했다. 7월 29일에는 경제건설위원회 주관으로 폐회 중 긴급회의를 열고 침수 및 단수 피해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도 했다. 긴급회의에는 안전주택국과 도시건설국 등 관계 부서를 출석시켜 초기 대응의 적절성, 상황 전파 체계, 피해 실태 조사, 보상 방안 마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위원들은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지역 맞춤형 대응 매뉴얼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단수 피해에 대해서는 상수도 업무의 주체인 울산시의 책임 있는 보상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하고 집행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전국시군자치구 의장협재 266차 시도 대표회의, 지방의회 실질적 권한 강화 방안 집중 논의.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 회의장협의회 제266차 시도 대표회의가 울산시구군의 회의장 협의회 주관으로 7월 15일 울산 문수 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전국 15개 시도대표 회장단과 울산 지역 기초의회 의장, 울주군 의회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권 확보 및 사무기구 조직체계 개선,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예산안 심사 기한 연장, 정책 지원관 기능 확대 등 개선되어야 할 제도적 법적 기반 마련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회의에서는 또 울주군 의회 박기홍 의원을 비롯한 지역 기초의회 5명의 의원에게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이 수여됐다. 연구단체 모임 본격 활동 시작. 소상공인 정책연구회, 지방보조금 연구회, 울주군 의회, 울주군 소상공인 정책연구회와 지방보조금 연구회 등 소속 의원 연구단체가 잇따라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지원과 지방보조금 순기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먼저 소상공인 정책연구회는 6월 9일 착수 보고회를 갖고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개발에 나섰다. 이어 지방보조금 연구회도 7월 11일 지방보조금의 순기능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두 연구단체 모임은 착수보고회에서 용역수행기관으로부터 추진 계획 및 연구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및 의견 교환을 통해 용역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울주 사람들. 울주군 홍보대사 위촉 배우 오만석. 가장 영광스러운 배여 열연하겠다. 울주에서 20여 년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울주 사람입니다. 홍보대사는 제 연기 인생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배역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배역, 울주군 홍보대사로 캐스팅해 주신 군민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역 출신 중견 배우 오만석 씨가 울주군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오만석 배우는 8월 27일 열린 위촉식에서 울주만의 아름다운 대자연은 내게 늘 깊은 영감과 울림을 준다며 홍보대사로서 영남 알프스와 반구천의 암각화 등 아름다운 자연과 유산이 풍성한 울주를 알리는데 최고의 열연을 펼쳐 보이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이날 위촉식은 울주군 범서읍 울주시네마 일관에서 이순걸, 군수와 오만석 배우, 관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영화, 장손으로 나무 조연상 후보. 이번 행사는 울산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에서 운영하는 월간 움프살롱과 연계해 진행됐다. 움프살롱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열리는 독립예술영화 상영회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오만석 배우가 출연한 독립영화 장손을 상영했다. 영화 상영 후 관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영화와 배우로서의 삶에 대해 소통했다. 영화 장소는 가업의 존폐를 두고 펼쳐지는 대가족 3대의 숨겨진 사연을 통해 우리 시대 가족의 의미를 성찰케 하는 영화다. 오 배우는 이 영화에서 장남 태근 역을 맡아 전통과 현실을 오가는 가정사의 무게와 복잡한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내 호평을 얻었다. 오 배우는 이 작품으로 정해인 박정민, 조우진, 유재명 등과 함께 국내 최초 영화상인 부일영화상 나무 조연상 후보에 올랐다. 최종 수상자는 9월 18일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그는 1987년 카덴자로 연극 무대 데뷔 이후 30년 넘게 배우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 밀양, 범죄와의 전쟁 등 다수의 영화뿐 아니라 최근에는 협상의 기술,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등의 드라마에서도 명연기를 펼쳐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지역 문화 예술 기획자로도 큰 활약.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예술 기획자로서도 발군의 역량을 발휘한 바 있다. 울주 문예회관 기획팀장으로 일하면서 울주 오디세이 등 차별화된 공연 기획으로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 올해 10회를 맞는 울산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 초대 사무국장을 맡아 이 영화제가 국내 유일의 국제 산악영화제로 초석을 다지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울주군은 이번 오만석 배우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9월 26에서 30일 개최 예정인 제10회 울산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관광 자원을 대내외에 적극 알린다는 목표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에 대한 사랑과 왕성한 활동이 우리 울주군을 알리는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배우의 따뜻한 마음과 감동의 연기가 울주군 문화예술의 품격뿐 아니라 대내외 위상을 높여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빛 스트라이크. 전국 최강 울주군 볼링팀. 울주군을 늘 가슴에 새기고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울주군의 이름을 더욱 널리 알리는 것과 함께 군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는 팀이 되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울주 실업팀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볼링팀. 2002년 창단 이후 전국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거두며 실력을 입증했고 국가대표 선수까지 배출하며 울주군의 대내외 위상도 한층 높여주고 있다. 현재 울주군 볼링팀은 조성용 감독을 중심으로 7명의 선수가 활약 중이다. 장동철, 황동우, 오진원, 박상진, 이재중, 최원석,
진현규 등 선수들은 각종 전국 대회에서 메달을 거머쥐며 최고의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감독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도력과 젊은 선수들의 패기가 어우러져 최강 전력이라는 호평을 얻고 있다. 국내외 메달 석권 국가대표로도 활약. 지난 6월에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제26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 볼링대회에서 금, 은, 동메달을 석권했으며 5월 경북 상주에서 열린 제27회 한국실업볼링연맹 회장기 전국 실업볼링대회에서도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거머쥐었다. 특히 지난해 제5회 인카금융 슈퍼볼링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1, 2, 3위를 다 차지했고 2023년 대회에서는 종합 우승의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울주 종합체육센터 개관과 함께 전용 볼링장이 생긴 것도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 최신 시설을 갖춘 전용 볼링장에서 선수들은 매일 구슬땀을 흘리며 기량을 갈고 닦는다. 반복되는 자세 유지와 루틴 관리가 쉽지 않지만 손끝 감각을 기르기 위해 공을 수백 번, 수천 번 굴린다. 특히 볼링은 힘과 기술, 정확성 등 다양한 기본 능력뿐 아니라 미세한 각도와 스피드 차이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조성용 감독은 경기 중 레일의 미묘한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평소 레일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서 반복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볼링은 실제 경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멘탈과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며 호흡을 맞추는 것도 필수다. 선수들이 마지막 핀 하나까지 침착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높이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도 훈련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꾸준한 노력이 전국 대회 우승과 메달 행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울주군의 자랑되는 팀 되겠다. 볼링팀의 활약은 레일 위에서만 빛나지 않았다. 뛰어난 기량 못지않게 훈훈한 미담으로도 화제가 됐다. 지난 2022년 천안에서 전국 대회 후 숙소로 돌아가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고 선수들이 온몸으로 막아내 큰 사고를 막아냈다. 당시 선수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큰 칭찬을 받으며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팀이라는 평가를 더하기도 했다. 최고의 실력과 좋은 성적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지역의 스포츠 인재 육성을 위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재능 기부 활동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소방서와 경찰서 등 행정기관에도 재능 기부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데도 열정을 쏟고 있다. 조성용 감독과 선수들은 울주군 볼링팀이 20년 넘는 역사와 전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군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울주군을 늘 가슴에 새기고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울주군의 이름을 더욱 널리 알리는 것과 함께 군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는 팀이 되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실의 추억. 가을에 전설 600년 은행나무가 있는 두서면 구량리. 구량리는 울주군 두서면의 법정리다. 백운산과 고헌산 기슭에서 흐르는 구량천 상류의 차리차리에 이어 북서남동 방향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다. 구량천을 지나는 세 개의 리 중 가장 가운데 마을이다. 이 마을이 각별한 것은 울주 구량리 은행나무 덕분이다. 구량리 자연마을로는 중리마을과 송정마을이 있다. 경주, 울산, 양산과도 인접해 있고 경부고속도로가 삼남읍, 언양읍, 두서면을 관통하고 있어 물류 이동이 편리하다. 구량리 중리마을로 향하는 길목에는 CU 물류센터와 아이쿱생협 경남 물류센터가 있다. 중리마을은 조선시대의 남중이라 불리기도 했다고 한다. 경주 일시가 들어와 조선 초 집성촌을 이루기도 했는데 지금은 여러 성씨가 모여 살고 있다. 중리마을로 들어서자 정자와 함께 집들이 드문드문하고 양계장과 돼지 축사가 이어진다. 골목을 벗어나자 논밭이 펼쳐지고 낮은 산을 배경으로
노구의 은행나무가 우람하게 솟았다.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은행나무다. 높이 22m, 가슴둘레 12.9m. 긴 세월 풍파에도 묵묵한 존재감. 자료에 따르면 조선시대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 등을 죽이고 안평대군을 강화도로 유배시키는 등 국정을 어지럽히자 한성판윤을 지낸 이곳 출신 이지대 선생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면서 가져와 연못가에 심었던 나무가 지금의 은행나무다. 아들을 낳지 못한 부인들이 이 나무에 정성껏 소원을 빌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도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600년을 견뎌온 만큼 풍파가 없을 수 없다. 1981년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대수술을 받았고 2003년 태풍 매미의 피해로 가지가 부러져 지금까지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게다가 지금은 주변이 온통 초록의 풀밭이라 접근조차 거부하고 있다. 주변 논에서는 나달 머금은 벼들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여느 시골처럼 마을에는 기척 하나 없이 고즈넉하다. 봄엔 화사한 벚꽃길로 인기. 그나마 구량리는 구량천 우측으로 차리 벚꽃길이 조성돼 있어 조화롭다. 벚꽃길은 구량천을 따라 상류로 이어지는데 작천정 벚꽃길과 함께 울주군의 숨은 명소로 부각되고 있다. 주차시설과 화장실이 마련돼 있고 인근에 유진 목장, 인포멀 가든 등의 명소와 카페들이 있어 드라이브 코스로도 인기다. 관광과 여행에 진심인이들은 가을에는 구량리 은행나무, 봄에는 차리의 벚꽃길을 다녀가면 한 해의 여행은 아쉬움이 없다고 말한다. 구량교를 건너 차리 벚꽃길을 달린다. 비에 젖은 벚나무 잎들이 툭툭 떨어지고 있다. 바야흐로 가을이 오고 있는 것이다. 머지않아 구량리 은행나무에도 황금의 잎들이 노랗게 물들어갈 것이다. 바람에 은행잎이 바닥에 떨어지면 황금의 카펫을 밟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구량리는 역사 깊은 마을이기도 하다. 구량리의 어원이 옛날 성읍 국가인 구량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구량리는 삼한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지역 향토 연구가들의 시각이다. 구량벌이라는 지명은 구라벌이나 구량화촌으로도 나타나는데 특히 구량화촌은 삼국유사 권1 기이편 신라시조 혁거세왕조에 기록돼 있다. 우리 동네 예술가. 우리 시대의 새로운 미인도를 탐구하는 김일한 작가.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2층 상가 건물 내에 있는 김일한 작업실은 목공소를 방불케 했다. 널브러져 있는 목재들과 전기토, 망치 등이 인상적이다. 손수 배점용 패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한다. 동양화 작가의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된 것이다. 이 시대의 새로운 미인도를 그려내고 있는 김일한 작가다움을 수긍할 수 있는 첫인상이었다. 친근, 육회, 그녀들의 아름다움. 우리가 알고 있는 미인도라 함은 아름다운 여자의 용모나 자태를 주제로 그린 그림이다. 그러나 김일한 작가의 미인도는 빼어난 미모에 젊고 세련된 여자가 아닌 일상의 친근한 아줌마를 섬세하면서도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다. 결혼한 여자를 낮추어 부르고 억척스러움의 대명사가 된 아줌마는 이타적 삶을 사는 어머니를 둔 딸이며 아내인 것이다. 그녀들의 작은 선행으로 쌓인 현실적인 일상이야말로 숭고한 것으로 찰나의 순간을 그림으로 기록한 것이다. 김일한 작가는 장지에 채색하는 동양화 작가로서 현대미술에서 볼 수 있는 스냅 사진 같은 연출 장면을 놓치지 않고 있다. 가을, 시리고 아련한 그리움. 거대한 자연을 담은 대형 작품들이 많은 그녀의 작업실에 유독 끌리는 그림들이 있었다. 붉은 감을 배경으로 하는 그림들이었다. 작가는 가을이 오면 붉게 익은 감을 잔뜩 매단 감나무를 떠올리게 된다고 한다. 감이 익어가는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에 웃음소리가 스며들고 곡식이 터지는 소리와 벼 익는 냄새가 가득 차오르는 기억으로 매번 눈이 시리고 아련했던 그리움을 들춰낸다고 한다. 작가는 주렁주렁 매달린 감나무를 보면 무명시를 뽑아 감나무꽃을 엮어 목걸이를 만들었던 온유월이 떠오른다고 했다. 단맛을 기다리다 못해 잃은 땡감을 따
소금에 절여 먹던 날들, 드디어 맛보는 아삭한 단감, 그리고 남겨둔 감들이 얼른 홍시로 익어가길 바라보면서도 쫀득해진 곶감을 찢어 먹으면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생각을 한다고 했다. 빨간 감에 대한 그 모든 기억은 시간의 되새김질이 아니었을까 한다. 김이란 작가는 울주군에서 흔히 보이는 평범한 감이 지나간 것만을 향한 것이 그리움만 아니라 이 순간을 더 깊이 살아내게 하는 조용한 응원이었다고 말했다. 독자의 글 100만 원짜리 한정식 청량읍 한동순 햇살 좋은 봄날 아침 우리 집은 또 손님 맞이로 부산스럽다. 봄날의 메뉴는 튀김, 머위순, 오가피순, 도라지순, 더덕순 등 10여 종류의 채소를 튀긴다. 초대 손님은 10분 정도. 돌아가는 그들에게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가득 안겨준다. 태양이 이글거리는 여름날엔 쌈밥 정식으로 지인들을 초대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로 숨 막히는 더위다. 그래도 남편은 지인들을 초대한다. 나는 밭에 서서 싱싱한 채소들을 바라본다. 상추가 밭고랑에서 이슬을 먹고 있다. 밭두렁에 심은 호박과 머위잎은 바다보다 더 푸르게 일렁인다. 등에 햇살을 업고 기타를 튕기듯 손가락으로 고추와 호박 이파리를 톡톡 꺾는다. 나는 채소의 절대음감을 듣는다. 농사짓는 남편과 내 노력의 보상처럼 들려 흐뭇하다. 남편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손님들을 초대한다. 계절의 변화는 우리 집에 손님을 불러 모으는 특별한 초대장이다. 계절마다 차려내는 식탁이 곧 인사이자 감사의 표현이다. 특별한 음식이나 화려한 반찬 대신 늘 소박한 밥상을 차린다. 값비싼 음식이 없어도 계절의 맛과 정성이 담긴 밥상에 모두의 마음이 풍성해진다. 그리 화려하지 않은 우리 집 밥상을 본 지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건 100만 원짜리 한정식이네. 맞다. 이 밥상은 100만 원짜리 한정식이다라고 감탄할 때마다 내 목을 때가 저릿하다. 울컥하고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꾹 눌러 삼킨다. 남편의 고생을 알기 때문이다. 남편은 그저 허허 웃을 뿐이다. 봄과 여름의 밭에서 일한 남편의 얼굴은 까무잡잡하지만 늘 햇살처럼 밝은 모습이다. 나누어 먹는 기쁨을 남편은 안다. 계절이 품은 정성과 흙이 키운 맛을 함께 나누는 기쁨.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값진 밥상이란 게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퇴직 후 노후 자금을 털어 시작한 자영업은 실패로 끝났고 남은 건 늘어나는 대출금뿐이었다. 아들은 취준생이라 내가 먼저 일하러 나갔다. 남편도 빚이라도 조금 줄여보겠다고 칠순이 다 되어가는데 일을 나갔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이른 새벽에 밭으로 나가 농사일을 하고 겨우 숨 돌릴 틈도 없이 출근했다. 힘든 하루를 버티고 돌아오면 다시 밭으로 향한다. 저녁을 훌쩍 넘어 밤이 깊도록 호미를 놓지 않았다. 컴컴한 밤하늘 아래서 땀 흘리는 그의 모습은 내게 늘 가슴 아픈 풍경이었다. 남편은 머리에 랜턴 불빛을 의지하며 가뭄에 말라 시든 채소밭에 정성스레 물을 주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힘겨움보다는 오히려 뿌듯함이 서려 있었다. 하루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남편을 바라볼 때면 깊은 고마움과 미안함이 마음을 채운다. 오늘도 땀 흘린 그의 손끝에서 자라난 채소와 정성 어린 밥상이 완성되고 우리는 작은 행복을 나눈다. 소박한 밥상이 하늘이 준 선물처럼 느껴지는 건 바로 고된 시간을 함께 견뎌왔기 때문이다. 수고의 결실인 채소들은 시장에 팔리는 대신 정겨운 이웃과 지인들에게 선물로 돌아간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 그들을 초대한다. 뜨거운 여름날이 이어진다. 해가 지고도 열기는 식지 않는다. 남편은 랜턴을 이마에 걸고 가뭄에 시든 채소밭으로 향한다. 땅이 목마르다고, 이 여린 것들이 버티려면 물이 필요하다고, 묵묵히 물을 준다. 이게 사는 재미지. 그의 등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 메마른 땅을 적시고 시든 채소들을 일으켜 세우는 저 사람.
땅을 돌보고 물을 주는 그의 모습에서 나는 삶의 의미를 다시금 배운다. 뜨거운 여름날, 밤에 남편의 따뜻한 마음이 텃밭 가득 퍼져나간다. 일몰, 범서읍 배지수. 온종일 뜨겁게 달궜다. 눈물과 땀방울도 흐르게 하였네. 기적 같은 오늘 하루라는 선물 내려놓고 다가올 내일을 기약하네. 태어나 자란 일. 두동면 하태우. 내 나의 90줄에 접어들면서 세상에 태어나서 자란 일이 뭐 있을까 생각한다. 1980년 5월로 기억된다. 교동에 있는 지인을 만나고 그 집을 나서는데 길 건너편에 보이는 소형 트럭의 기사는 안 보이는데 내리막길을 구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만약 향교 앞까지 차가 내리굴러버리면 대형 사고가 날 일이기에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 그 차에 갔더니 여자아이 2명이 차 앞범퍼를 붙잡고 뒷걸음을 치고 있는 것이었다. 한 아이는 길 쪽으로 끌어내고 다른 아이도 저편으로 밀쳐내고 차에 올랐더니 67살 정도의 사내아이 2명이 변속기 레버를 잡고 흔들며 놀고 있었다. 그 아이들은 변속기 레버가 풀리면 차가 내리막길을 굴러 내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 턱이 없지 않은가. 아이 둘을 조수석으로 밀어내고 핸들을 잡았다. 한 50m 구르니까 시동이 걸린다. 다행히 왼편 공터에 차를 세우고 아이들을 안아 내렸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다. 그때 차 주인인 듯한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오더니 씩 한 번 웃고는 차를 몰고 사라졌다. 그 순간 내가 그 상황을 못 봤다면 또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다면 과실치사 혐의로 중형을 받았을 수도 있는 사람이 이런 반구도 없이 가버렸다. 평소 말수가 적은 나는 그저 참 못난 인간이구나 하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때 만약 몇 초만 늦게 그 차를 발견했다면 아이들 4명이 어찌 되었을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다. 비탈길을 내리구른 트럭의 학교 앞 차량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까지 다다랐다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었던 일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다. 지금 그 아이들은 50대 초반의 성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을 것이다. 이만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착한 일 한 가지 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어쨌든 그 후로 나는 차에 고인목을 비치하고 다닌다. 우리가 주차할 곳이 항상 평지일 수는 없으니까. 정보 콕콕. 군민안전보험. 기간 2025년 1월에서 12월 대상 울주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 보장 내용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사망, 후유장애, 상해 사고 진단금 등 32종 보장 금액 1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 청구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방법 보험사 상담 창구 문의. 울주군 헌혈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일반 헌혈자 시행일 이후 1회 이상 헌혈한 울주군민 다회 헌혈자 감면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15회 이상 헌혈한 울주군민 내용 울주군이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 문의처 울주군 보건소 052204-2744.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기간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대상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소득 기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내용 보증료 최대 40만 지원.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 2025년 10월 15일에서 2026년 4월 30일 장소 위탁의료기관 56개소, 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 저하자 및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문의처 울주군 보건소 052204-2866.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기간 및 대상. 접종 대상 접종 기간 생후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 2회 접종 대상 2025, 9, 22, 2026, 4, 30. 1회 접종 대상 2025, 9, 29, 2026, 4, 30.
임신부 2025 9 29 2026 4 30 65세 이상 어르신 75세 이상 2025 10 15 2026 4 30 70에서 74세 2025 10 20 2026 4 30 65에서 69세 2025 10 22 2026 4 30 울주군민 14에서 64세 2025 10 27 2026 4 30 장소 위탁 의료기관 78개소, 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원 백신 인플루엔자 3가, 백신 문의처 울주군 보건소 052204-2863 2025년 이동형 재난안전체험관 기간 2025년 4월에서 11월 장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센터, 축제 행사장 등 신청시설 부지 내 대상 5세 이상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 내용 재난 유형별 안전 및 응급상황 대처 요령, 영상교육, 안전벨트 체험, 소화기 체험, 지진 체험, 심폐소생술 체험, 횡단보도 건너기 체험 문의처 안전총괄과 052204-2314 선바위공원 숲체험 프로그램 기간 2025년 10월 11일에서 11월 3일 내용 트리클라이밍, 몽키클라이밍, 간이짚라인 등 무료 운영 3회, 일각 회당 20명에서 30명 주재 울주군 내 거주하는 9세 이상 신청 방법 전화 접수 운영대 행사 주식회사 초원 0106-776-8988 문의처 산림휴양과 052204-1762 울릉도 독도 관광 할인 적용 안내 협약기간 2025 7 29 2027 7 28 적용대상 이용일 현재 울주군 주민 요금 할인 주중 비수기 20% 주말 공휴일 10% 특가 상품 제공 반기 또는 분기별 제공 문의처 울릉 크루즈 01053441-3900 행복울주를 담다 콘텐츠 공모전 접수 기간 2025년 10월 15에서 31일 대상 전 국민 누구나 주제 행복울주의 다양한 모습과 감동을 자유롭게 표현 접수 방법 이메일 문의처 01048255-0560 고향 사랑기부제 기부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 울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울산시와 울주군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액 개인별 연간 2천만 원 한도. 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납부 방법 온라인 고향사랑 이음 시스템 접속 후 납부 절차 안내문 다운로드 오프라인 전국농협은행 미 농축협 지점 창구 신청 혜택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100%,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문의처 세무일과 052204-0512 산후조리 경비 지원 대상 2025년 7월 3일 출생아 내용 출생아당 산후조리 경비 50만 원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출생일로부터 3개월 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 6개월 내 신청 문의처 울주군 보건소 052204-2862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신청 지급 기간 9월 22일에서 10월 31일 신청 방법 신청에 의한 개인별 지급 신용 체크카드 울산페이 신청한 카드에 자동충전 선불카드 2025년 6월 18일 기준 거주지읍 면 방문 신청 수령 사용기한 수령시에서 11월 30일까지 사용처 울산광역시 내 울산페이 가맹점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체 문의처 지역경제과 052204-1311에서 1315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콜센터 어르신 및 수급자 시내버스 요금 지원 대상 울주군 거주 65세에서 74세 어르신 및 수급자 신청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발급 장소 주소 지읍 면 행정복지센터 발급 기간 2025년 9월 8일부터 지원 내용 울산시 버스 전체 노선 지원 한도 월 16회 범위 이내 지원 방법 전용 교통카드 발급 문의처 교통정책과 052204-2513